괴롭힘은 우리 뇌를 망가뜨립니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질병은 물론 뇌의 발달 구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코르티솔이 뇌에 반복해서 분비가 되면 집중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거나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기가 힘들어져요.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은 수학 계산이나 언어 처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단기 및 장기 기억력에 손상을 줍니다. 즉, 만성 스트레스가 뇌와 몸 둘 다를 파괴하는 거죠. 코르티솔은 해마세포를 손상시키고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감퇴시킵니다. 괴롭힘은 한창 자라고 발달하는 10대의 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할게요. 펑셔널 MRI로 실험 대상자에게 화난 얼굴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건강한 아동과 달리 학대받은 아동은 위협을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 예상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전측 내섬엽의 활동 수준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와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들 아동의 뇌는 외상을 입은 상태여서 더 이상 진짜 위협과 가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학대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걱정만 해도 뇌가 공황 상태에 들어가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관상 괜찮아 보였던 아동들은 실은 두개골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괴롭힘을 크게 물리적 괴롭힘과 정서적 괴롭힘으로 구분을 해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이 몸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뇌에도 상처를 준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아이의 몸이나 뇌를 학대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못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둔탁한 도구나 끈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은 물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IQ가 내려가서 성장 발달에 지장이 온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뇌세포 사이의 연결 조직인 뇌의 회백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은 아이보다 뇌에 회백질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회백질은 근육 조절, 감각 인식, 말, 정서, 기억 등 학업 성공에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괴롭힘은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언어적 가해나 따돌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는 상처나 멍이 없어요. 하지만 신체적 고통을 해석하고 느끼는 뇌의 중추는 정서적 거부를 경험해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됩니다. 사회적인 따돌림, 모임이나 업무상 회의에서 소외돼도 이 중추가 똑같이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 이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한국, 칠레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2세에서 16세 사이의 학생 약 10%가 일상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요. 괴롭힘에 신체 공격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괴롭힘 사건의 85% 이상에서는 신체 공격이 보이지 않았고요. 대신 가해자가 무시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뒷담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 교육이 끝나고 가해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우울증과 불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괴롭힘의 트라우마는 자궁 속에서도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 중에 배우자의 학대, 중독, 가난 등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될 경우 뇌와 몸의 유전자 발현이 고위협 생존 모드로 설정이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모두가 태아의 유전자로 옮겨져서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작은 뇌에서 유전자 통제 경보가 울리게 된다고 설명을 하죠.
또한 아동기에 경험한 괴롭힘은 실제 중년기에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명을 단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음부터 가해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해자를 똑같이 벌주고 나무라고 모욕을 주고 싶겠지만 많은 경우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가해자 역시 한때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뇌스캔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대개 학대로 인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받은 뇌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경과학자들은 괴롭힘을 당할 때 동물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을 한 결과 피해를 입은 동물은 가해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체 동물에게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기 동물은 자기보다 더 작은 동물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자기와 동등하거나 몸집이 큰 동물에게는 두려움을 갖고 복종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커서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악순환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들 가해자에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4가지 인성이 있는데요. 각각 나르시시즘,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학성 성도착증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알려진 남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행위죠.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자신의 모습 외에 남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마음속 여지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가 돼서 정서적으로 차단된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픈, 심지어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지만 피해자가 자기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믿음을 갖게 된대요. 이는 심각한 질환으로 거짓말을 잘하고 매력적이면서 똑똑하고 교활함과 남을 조종하는 곤모술수에 의지하는 거창한 자아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하고 스스로를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로 괴로워합니다. 마키아벨리즘은 뚜렷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마키아벨리처럼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겉모술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통제 집단과 비교해서 사회 정서적 이해와 공감, 정서 지능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선제 공격이 없어도 먼저 공격을 하고 단기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조정하며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낮아서 좌절을 겪지만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재능과 능력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직, 관리직 또는 리더십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뇌는 거의 대부분 원상복구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자신의 뇌가 괴롭힘과 학대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뇌는 변신의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역량이 있으니까요.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중추신경계가 손상받은 후에 뇌가 재구성 혹은 재배치하는 능력인데요. 다시 말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즉, 괴롭힘의 기억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뇌는 우리 의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아요. 신경망을 바꾸려면 여러 시간, 여러 날, 수개월에 걸친 집중 연습이 필요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죠. 그동안 괴롭힘 또는 학대를 받아왔다면 자신의 진짜 자아와 괴롭힘의 내러티브를 분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간단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 그들은 내게 아픔을 주고 나의 뇌에 상처를 남겼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자, 이제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로 바꿔봅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대를 당했지만 그걸 이겨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어린 시절 나의 뇌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피해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경 가소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에게 뇌를 바꿀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매일매일 이런 뇌의 힘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생긴 구멍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매일 자신에게 벽돌 몇 장을 건네주자.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타인을 보듬고 인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을 받아들이자. 한 장의 벽돌로는 구멍을 메우지 못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메우다 보면 구멍이 모두 메워질 것이다.